병원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리스펙트 병원 컨설팅 이승열입니다. 김호민입니다. 오늘 주제 병원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다수의 스태프들이 퇴사 사유가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병원 안에서 이제 직원들끼리나 아니면 원장님이나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이제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치과 일은 굉장히 잘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장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승열 대표님이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인문학에 조금 더 가까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문학 쪽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해서. 사람들 다 간다. 원장님들은 직원들이 연차가 이렇게 쭉 차서 올라가면,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네, 본전 생각이다. 200만원 줄 때는 기대치가 별로 없었는데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막 주다 보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긴 해야겠는데 250만원, 260만원 값 못하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꾸 원장님들이 그냥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삭히는 게 문제야. 내가 보기에 오픈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1년 약속된 기간은 지켜야지. 그리고 뭐 연봉을 다시 조정을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원장님이 정상적으로 택하셔야 되는데, 원장님들이 이거를 자꾸 이제 감정적인 걸로 전환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은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걸 주도하는 거는 원장님이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원장님이 방치하지 말고 개입해야 돼. 뭐 실장이나 직원들하고 뭐 소통이 잘 안 되고 트러블이 있고 막 그런 거를 원장님이 계속 끙끙 앓고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귀찮아, 뭐 나는 진료하기도 바쁜데 저까지 언제 신경 써야 돼? 그게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면 병원이라는 데는 환자들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용기도 얻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실망도 하고, 그 병원 심지어는 가기가 싫은 경우도 있거든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슬픈 얘기인데 본인들은 모르세요. 그거를 월급 주니까 직원들이 일 잘하겠지,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내가 충분히 보듬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 판단에는 실무에서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대여섯 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원장님이 감당하기 좀 어려워. 원장님이 관리자 한 명이나 두 명, 보통은 뭐 치과 기준으로 하면 상담실장하고 진료팀장, 이 두 명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병원에 고충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했던 말이에요. 뭐냐면 원장님 스스로가 직원에 대한 생각을 잘 되는 병원들 원장님 생각처럼 맞추셔야 돼요. 잘 되는 병원들의 원장님 생각은 뭐냐면, 정말로 속이 썩이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누가 그랬어, 누가 지켰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감정으로 받아들여. 책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뭐냐면, 병원이 안 되잖아요. 김 실장 요즘 이렇게 병원이 안 돼 막 이러면 나보고 그만두라고 저러나? 병원이 안 될 때는 직원들한테 농담도 조심해서 해야 돼. 평소에 아무렇지 않았던 대화도 되게 예민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인재를 놓친다라는 거는 원장님이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은 마음 편안해가지고 그냥 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같이 못 가는 상황을 난 여러 번 봤어요. 그럴 때는 약간 화법을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환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 바로 답이 나온다, 자판기처럼.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원장님은 자기 감정만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요즘 환자들 없어서 좀 힘들죠, 이럴 때 우리 미리 공부하고 매뉴얼 같은 거 더 업데이트해서 손님들 많이 왔을 때 더 잘해줍시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힘들어도 우리한테 스트레스 줄 마음은 없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풀어가야지 직원들하고 관계가 되게 원만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장님이 방치하면 안 돼, 절대. 그리고 만약에 보시는 분이 관리자라고 하면 규정을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떤 형식이 됐든. 그게 필요하시면 이번에도 또 드릴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서 기여하고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혹시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이 잡이 좋을 것 같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야, 그건 너 해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그리고 맨 밑에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병원에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을 진료받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는 절차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을 안 데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면, 왜 그러냐면 그게 관리자가 어느 정도 직원들하고 스킨십이 있어야 돼. 그거를 못 믿겠을 때면 원장님이 하셔야지, 힘들어도. 근데 원장님이면 더 어려울 것 같아,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제일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직원이고 환자하고 100%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환자들도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동의했는데 왜 나보고 잘못했느냐라고 나한테 문제 제기할 때가 있어요. 난 답답하지.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이 사람이 100% 솔직한 게 아니야. 나한테 하는 그런 달콤한 얘기를 다 진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원장님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쪽이 부족한 분들을 사실 좀 봤습니다. 직원이면 원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일이 편하게 하고 오래 가려고. 그쵸. 환자면 잘 보여가지고 치료가 잘 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원장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인 것 같다. 다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화가 오면 원장님 핸드폰에 연결을 해놔서 원장님이 직접 받는 거야. 그게 환자들이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데요. 환자들이 얘기하진 않지. 말을 못할 뿐이지.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누워가지고 치료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치료하다 말고 중간에 핸드폰을 받고 있다고 상상을 해봐. 전 되게 싫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병원은 도망갔던 거거든, 환자들이. 근데 원장님한테 내가 그 설명을 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댓글을 하시냐면 아무도 나한테 그것 때문에 클레임을 하지 않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반대로만 생각해봐도 되는데, 원장님이 딴 데 가서 뭐 수술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원장님이 수술 중에 전화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그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왜 반대 생각을 못 하시지? 내가 그 얘기를 못했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본인이 근데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